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마주해온 명순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어쩌면 충격적일지도 모를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어김없이 양치질을 실천해 오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요, 당연하죠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오랜 습관이 되려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면,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요, 선생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진실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만나며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으신 박종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83,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정성껏 양치질을 해오셨다고 해요. 그분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은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잘못된 양치 습관. 명선생님, 난 정말로 열심히 양치했어요. 한 번도 대충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치아는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덜 닦는데도 멀쩡하단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르신의 눈빛엔 억울함과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매주 진료실에서 10분 이상씩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습관이라 믿어왔던 것이 실은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참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일이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조용히 한번 손가락으로 자신의 잇몸을 눌러보시겠어요? 혹시 찌릿하거나 꺼림칙하거나 눌렀을 때 불편한 감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울 속의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하루 3번의 양치질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치아와 잇몸을 지키면서도 전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구강관리법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한 가지 정보만으로도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건강하고 풍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4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치명적인 양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나치게 자주 하는 양치질입니다. 혹시 최근 거울을 볼 때마다 치아가 점점 더 길어졌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은 치아가 길어진 것이 아니라 잇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잇몸 퇴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약 80%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제 진료실을 찾은 정병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로 76, 평생 하루 3번, 식사 후엔 꼼꼼히 5분 이상 칫솔질을 하셨다고 해요. 명선생님, 저는 평생 치아 하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치였고요. 식사 후에도 시간을 들여 정성껏 닦았어요. 아내는 항상 절 보고 당신은 화장실에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야 하고 농담하곤 했죠. 그런데 왜 내 이가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리는 겁니까?
진료를 해보니 어르신의 잇몸은 심하게 내려가 뿌리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뜨거운 음식, 찬 바람, 심지어 말을 할 때 입술이 닿는 자극만으로도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치가 중요하다는 믿음이 결국엔 독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3회 이상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할 경우 잇몸이 후퇴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곳곳은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피할 수 없듯 잇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보다 잇몸 조직은 약 40% 가까이 얇아지고 탄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가 늘어지고 근육이 힘을 잃듯 잇몸도 더 이상 외부 자극을 견디는 힘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해진 잇몸에 단단한 칫솔을 들고 강하게 밀어붙이듯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세하게 손상된 잇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 아래로 내려앉아 치아에 뿌리가 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잇몸 후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그럼 양치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치질의 횟수가 아니라 그 방식과 강도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82세의 황미경 할머니처럼 하루 한 번 아침에만 아주 부드럽게 양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건강한 잇몸과 단단한 치아를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정확한 방법과 적절한 강도. 지금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 습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러운 이 칫솔은 예민한 잇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음식물과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무려 일반 칫솔보다 3배 이상 부드러워 잇몸 손상의 위험을 확연히 줄여줍니다. 둘째, 칫솔질할 때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칫솔을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지점에 45도 각도로 살짝 기울인 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아주 얇고 깨지기 쉬운 달걀 껍질을 닦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하루 양치 횟수는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 양치에 2분을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래 닦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이는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더 많이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정병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하루 3번, 5분씩 꼼꼼히 닦아온 그분도 위의 방법대로 양치 습관을 바꾸신 지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치아가 흔들리던 증상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놀라움과 의구심이 교차하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맴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하루 3번 닦아왔는데 지금까지 다 잘못된 거였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신다면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2번째 양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강한 치약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준으로 치약을 고르시나요? 치석 제거, 미백 효과, 충치 예방 같은 문구에 혹해 선택하시진 않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효과 중심의 치약을 환자들에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오랜 세월 진료하며 마주한 현실은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는 치약들이 오히려 노인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 79세의 김영자 할머니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던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선생님, 하얀 치아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백 치약만 썼어요. 광고에서 하얀 이를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쫓다 내면의 건강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리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따뜻한 처쳐도 마시기 힘들더라고요. 검사 결과 김할머니의 치아 표면은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어 보호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우리의 치아는 단단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겉면의 보호층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겉면을 우리는 범낭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사과 껍질처럼 치아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방어막이죠. 이 보호층은 70세가 되면 20대 시절보다 무려 15세 20% 이상 얇아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 신은 신발의 밑창이 닳아 없어지듯 나이가 들수록 치아 표면은 점점 더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약해진 치아에 강한 미백 성분이나 연마제가 듬뿍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치아는 더 빠르게 마모되고 시림 증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치아에 민감한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유의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치아의 민감성은 3배 이상 증가하며 잇몸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 또한 4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치약을 써야 하나요?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쳐선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치약 선택의 기준을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약을 고를 때는 반드시 저마모성이라는 문구가 표기된 제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치약은 연마제가 적게 들어있어 나이가 들며 얇아진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보호해줍니다. 마치 바람에 약해진 나뭇잎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나이의 치아에게 거친 연마제는 더 이상 든든한 친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불소 함량을 확인하세요. 치약 뒷면에 표시된 성분 중 불소 1000ppm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시린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약해진 범낭질을 보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민감한 치아를 위한 전용 치약을 사용하세요. 민감성 케어 혹은 시린이 전용이라고 쓰여 있는 치약에는 시림 완화에 특화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 속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치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치할 때 치약은 얼마나 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치약을 듬뿍 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콩알 크기,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양은 입안을 자극하고 헹구는 데 시간이 더 걸려 불편함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치약을 바꾼 지 딱 2주 됐는데요. 신기하게도 이가 시린 게 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엔 찬물만 마셔도 벌컥 소리를 내며 내려놨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삶의 진실입니다. 치약 하나만 바꿔도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늦지 않은 시작입니다.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양치 습관.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식사 직후 양치질을 하는 습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양치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 역시 40년 전 막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식후 바로 양치하라고 조언했었죠.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치아 상태를 오랜 시간 진료하며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77세 오정환 어르신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명 선생님, 저는 군 생활만 38년을 했습니다. 위생 관리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했죠.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식사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저녁 후에도 계속됐어요. 밥 먹고 나면 입에 뭐가 조금만 껴있어도 견딜 수가 없어서 곧장 이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오 어르신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젠 이가 너무 시려서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모금도 고역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진을 해보니 오 어르신의 치아는 이미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치아 표면에는 산성에 의한 침식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처럼 산성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치아의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며 부드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미 약해져 있는 표면이 칫솔질의 물리적인 자극에 더 쉽게 마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치유의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섭취한 직후 양치질을 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린 후 양치한 그룹보다 치아 침식이 무려 2.5배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를 닦아야 하나요? 이제 이 질문이 떠오르시겠죠. 지금부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한 양치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절대로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지나서 양친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식사 직후 입안을 헹구고 깨끗한 물이나 무가당차를 마셔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찝찝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드실 땐 칫솔 대신 불소가 함유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하루 2번 양치하실 때는 식사와 연결짓기보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잠자기 전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리듬입니다. 다섯째, 특히 산성식품, 예를 들어 과일, 주스, 탄산음료, 와인 등을 드신 경우에는 양치 전 더 오래 기다려주세요. 이런 음식은 치아 표면을 더욱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 오정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 몇 달 만에 시린 증상이 확연히 줄고 따뜻한 음료도 무리 없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환 할아버지는 새로운 양치 습관을 실천한 지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 선생님, 이가 덜 시려요. 예전 같으면 찬물만 스쳐도 번개처럼 아팠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매일의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직후 곧바로 이를 닦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계셨나요? 지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익숙했던 습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 보세요. 치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건강하게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양치 습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생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실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조입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신 건강, 삶의 질, 심지어 식사와 말하는 능력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입안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가시지 않으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 생각을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전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85세의 최영수 어르신은 어느 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입이 계속 말라 음식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지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명 선생님, 나이가 드니 별 수 없겠죠. 입이 텁텁하고 밥이 그냥 풀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검진을 해보니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었고 그 결과로 충치가 무려 7개나 생겼을 뿐 아니라 입안에는 곰팡이 감염, 즉 구강 칸디다증까지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층 검사 결과 이 구강 건조의 원인이 다름 아닌 당뇨병 치료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약물의 종류와 복용 방법을 조정한 후 입안의 건조 증상은 서서히 개선되었고 그 결과 어르신의 식사량이 늘면서 영양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강 건조가 노년기 건강에 이렇게까지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침을 그저 입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 정도로 여기지만 침은 사실 입속의 수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입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소화의 첫 단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체액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65세를 넘어가면 침 분비량은 20-30% 정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여기에 고혈압약, 항우울제, 알레르기약 등 어르신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이 침 분비를 더욱 억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만성적인 구강 건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강 건조가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충치 발생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충치로부터 치아를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하는 침이 줄어들면 그만큼 외부 자극의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에 붙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세정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셋째, 입안 감염, 특히 곰팡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구강 칸디다증은 면역이 약한 노년층에게 매우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넷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이는 곧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이 적어지면 말할 때 혀가 쉽게 마르고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잦아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 질문이 떠오르셨죠? 이제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방법 중 효과가 입증된 구강 건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구강 건조 관리법. 첫째,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하루 8잔 이상 천천히 입안을 적시듯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보세요. 씹는 동작이나 단맛은 침샘을 자극하여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셋째, 필요할 경우 인공침 대체제를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입안을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유지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청결제는 피하십시오. 오히려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습기를 활용하세요. 특히 밤새 코를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혹은 겨울철 건조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습기가 입안 점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와 상담하여 보다 부작용이 적은 대체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약물 조정과 함께 권장된 생활수칙을 성실히 따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 선생님, 입안이 편해지고 나니 음식 맛도 되살아났어요. 밥 먹는 게 즐겁다 보니 웃을 일도 많아졌지 뭡니까?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전환, 여러분도 분명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신다면 그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넘기지 마세요. 적극적인 관리만이 삶의 질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과 기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구강 건강을 그저 치아가 시리지 않고 음식이 잘 씹히는 정도의 문제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마주해온 수많은 사례들과 최신 의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미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장질환, 당뇨, 치매, 심지어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어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지금부터 그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이병철 어르신은 심장 관련 검사를 위해 병원을 다니시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을 알 수 없었죠. 정밀 검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심각한 잇몸 감염이었습니다. 이 염증은 입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며 심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잇몸 치료를 받은 이후 놀라울 만큼 심장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 너무 놀랐습니다. 어르신은 당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무척 놀라워하셨지만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에서도 심각한 잇몸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20% 더 높았으며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3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예쁜 치아나 씹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삶을 연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강의 문제 하나가 전신 건강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입안의 세균과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 세균들은 심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에 영향을 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6.4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6.4년, 숫자로 보면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는 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증손주의 첫 걸음마부터 유치원 입학시까지 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강 건강을 지켜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실천적인 구강 건강 관리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법 6단계 실천 지침 1. 하루 2번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해 2분간 부드럽게 칫솔질하세요.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잇몸과 치아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2. 저마모성, 민감성 전용 치약을 콩알만큼만 사용하세요. 양이 많다고 효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3.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 양치하세요. 그전에는 맹물로 입안을 헹궈 잔여물을 제거하세요. 4.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입안을 충분히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구강 건조는 모든 구강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5.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입니다. 6.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까지 꼼꼼히 청소하세요. 치아가 흔들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어르신은 이 6가지 실천법을 충실히 따르신 덕분에 이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심장 발작 없이 건강을 유지하셨고, 명선생님 덕분에 증손자 돌잔치에도 웃으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라며 기쁨의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구강관리의 5가지 진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과 수명을 지킬 수 있는 실천법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선물하는 귀중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조건에 따라 원본의 의미를 완전히 유지하면서도 문장 구조와 어휘를 전면적으로 재창조하고 더욱 감성적이며 생동감 있는 문체로 확장한 창의적 제작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교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부모님, 친척, 어르신, 이웃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 단 몇 초의 정성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생년월일에 적힌 숫자일 뿐, 그 숫자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돌보기 시작하면 치아도 잇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회복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려는 그 마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미소로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10년은 더 젊어진 마음으로, 20년은 더 깊어진 행복 속에서 진심을 다해